그 실제로 발생한 사건을 더더욱 생생하게 살려내는 종일TV 최종일입니다. 요번에 우리 또 오랜만에 2달传奇大哥 자다의 이야기를 함 해보겠는데, 그럼 왜 자다를 한 시대를 누볐던 큰형님이라 부르냐? 우린 요번 이야기에서 느낄 수가 있겠는데, 이 자다이 같이 흑사회에서 따거를 하게 되면 거의 매밤 술자리겠죠. 하지만 자다는 비록 술은 기가 막히게 좋아하지만 그 아가씨가 있는 자리는 매우 불편해했었다고 합니다. 왜냐하면 그 자다는 기가 막힌 애처가였었으니 말이죠. 네, 이 홍콩 영화 배우 뺨을 칠 정도로 잘생겼지. 이어 또 흑사회 큰형님이지. 거기에다 또 뭐죠? 네, 애처가이기도 하다며. 그의 와이프였었던 찡지에는 과연 전생에 나라를 구한 걸까요? 또한 비록 지금 자다는 세상을 떠났지만 이 찡지에한테 10억 위엔이나 유산으로 남겨줬다고 합니다. 하여 찡지에는 아직까지도 그 베이징에서 떵떵거리며 잘 살고 있는걸요. 하지만 여러분, 강호 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그러한 자리에 안 갈 수가 있겠습니까? 하여 자다는 다른 놈들 불편하지 않게 아가씨는 안 치지만, 하지만 그냥 술만 따르게 하고 이 터치 같은 건 안 하는 사나이였었다고 합니다. 그날도 자다는 아우들과 함께 술 한잔 해야 되겠는데 이 마산 아시죠? 딸거, 우리 맨날 그 가던 데 말고 오늘은 좀 색다르게 노래방으로 갑시다. 그 전에 룸사롱 아가씨들은 내 그 이름들은 물론이고 괜히 속옷 사이즈까지 싹 다 기억했다는 게 아닌가? 하지만 자다가 왠지 찝찝해하는데, 마사나 너가 한번 얘기해봐라. 밤마다 우리 조직이 전쟁을 해야 되는 게 왜 그래 했었니? 다니 마산이 나서면서 우쭐우쭐거리다가 일이 꼬인 게 아니겠니? 넌 좀 나대지 말라 이놈아. 하지마. 에헤,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. 이 마산이 매우 억울해하는 거였다는데, 딸거, 요번에 제가 추천드리는 가게는 엄청 조용한 데입니다. 그 다른 데처럼 북적북적한 곳도 아닌데 꼬이기 뭐가 꼬인단 말입니까? 자자, 이 소개해드릴 사람이 있어서 그런 겁니다. 그러자 그래, 그래라 그럼. 근데 너 또 거기서 사고를 치게 되면 다음부터 그냥 따라만 다녀라. 그러자 예. 이어 자다의 마산 조帅등등 그의 일당들이 그 마산이 추천한 곳으로 찾아갔었는데 말입니다. 여기 뭐야? 이렇게도 자그마하고 누추한 노래방이야. 네, 그 마산이 끌고 간 곳은 손님도 없이 적적한 한 자그마한 구멍가게인 게 아니겠습니까? 이러한 자리는 그 자다의 신분에 어울리지도 않은데 말이죠. 어이, 웨이터, 초이스 빨리 진행시켜. 거 있는 아가씨들을 이 앞에 쫙 세워봐라. 네, 자다의 오른팔이 조수아이가 툴툴거리며 얘기를 하는데, 웨이터가 얘기하는데, 저희 가게에는 아직 아가씨가 없습니다. 그래서 뭐야? 아가씨가 없어? 이 다들 그 마산을 희한한 눈길로 바라보는데, 이 아가씨의 제일 환장한 놈이 아가씨가 없는 자리에 끌고 오다뇨. 하지만 마산이란 놈, 에헤, 너희들 아가씨를 못해서 죽어버린 귀신이라도 붙었니 이놈들아? 내 마산이 너희들을 쓰게 안 본다. 그러자 뭐시 어쩌고 저쩌? 이 다들 휘두그레해지는데, 오늘따라 마산 이놈이 뭘 잘못 처먹었나 하고요. 하지만 이때 누군가 문을 똑똑 두드리더니 사뿐하게 들어오는데, 안녕하십니까, 저 이 가게의 사장 추나입니다. 그러자 그제야 이놈들이 마산이 굳이 여기를 데려온 이유를 눈치챘다고 하는데, 왜냐면 이는 여사장님이었었는데 아주 그냥 글래머하게 이쁜 여인이었었으니 말입니다. 쇼메야, 자, 제가 소개를 좀 해드리지. 여긴 바로 다름이 아니고, 하지만 혹시 자다의 딸거 되십니까요? 이 여사장도 자다이를 아는데, 네, 저 자다이가 맞는데 어떻게 저를 아시죠? 그러자 이 여사장이 얘기하는데, 저도 아여자지만 이 강호 소문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다. 그 들리는 전설에 의하면 뚱천구역이 강바스 자다이 따이거가 이 키 178에 얼굴이 연예인처럼 잘생겼다 하기에 제가 맞춘 겁니다. 그러자 하하하하, 그래요? 여러분, 이 잘생긴 사람을 보고 잘생겼다고 하게 되면은 더더욱 좋아 죽는걸요. 마사나, 너 오늘 안배 잘하였다. 오늘 칭찬한대. 하지만
마사나? 그 여사장을 바라보는 마산이란 놈이 글쎄 이 두 눈에서는 하트가 뿅뿅 나오고 입가에서는 침까지 질질 새는 게 아니겠습니까? 이놈이 아직 저 여자를 꼬시기 전이니 우리를 데려온 거구나. 그제야 자다가 눈치챘었다고 하는데 자 여기 이 5만 위엔으로 술 한 상 준비하오. 네, 그 당시에 고급 룸사롱에 가도 이만하면 큰 돈인데 근데 이러한 구멍가게에서야 이게 멘즈가 더더욱 서지 않겠습니까? 그렇게 기분 좋게 술 한잔 하고 있는데 삐리리 이 조수아이라는 놈한테 전화 한 통이 왔었다고 하는데 딸그 혹시 91년도 우리 선전에 제일 처음 발을 붙였을 때 그 집주인 기억나십니까? 그러자 자다이는 10년 전의 일을 기억해내는 거였다는데 그래 그때 아마도 라오양이었었지. 이 라오양이라는 사람은 자다가 제일 처음 장사를 시작했을 때 집주인이었다고 합니다. 그 뒤에 자다가 장사가 잘 되어서 그 건물을 통째로 구입하려 하니 매우 싼 가격에 내줬다고 하는데 예, 딸거 그 라오양이 지금 베이징에 있다고 전화 와서 저 여기로 오라고 했습니다. 그러자 그래야지. 그 라오양이 그때 우리 많이 챙겨줬잖아. 그렇게 얘기가 오가고 있는데 문을 똑똑 두드리며 한 나그네가 들어오는데 네, 근데 이 나그네는 주방에서 일하는 흰색 작업복을 입고 있었는데 이 그냥 여기저기가 검고 다슬고 그냥 꼴불견인 게 아니겠습니까? 쟤 진짜로 라오양이 맞소? 그 자다의 기억 속의 라오양은 선전시 중심가의 건물 몇 채를 소유하고 있었던 건물주인데 말이죠. 그 수천만 위엔 자산이 건물주가 왜 이렇게 된 거요? 그러자 아이고 이 라오양이 한숨을 풀 내쉬는 거였다는데 사실 그때 따이거가 인수하려던 그 건물 다른 놈도 눈독 들였거든요. 또한 그때 따이거보다 50만 위엔을 더 얹어주겠다고 자신한테 넘기라고 했었는데 근데 저 어떻게 빤서를 그렇게 하겠습니까? 우리 따이거랑 이미 전에부터 약속을 다 하였는데 무조건 따이거한테 넘겼죠. 근데 그 뒤에도 그 건물을 노렸었던 놈이 계속할 시비를 걸어왔었는데 딸거도 아시다시피 저도 젊었을 적에 한성깔 했잖아요. 한 번은 그놈과 다투다가 그만 실수로 죽여버린 게가 아니겠습니까? 그래서 저 9년 동안을 깜빵에서 썩다가 이제야 나오게 된 겁니다. 그러자 그런 일도 있었어. 이 자다가 매우 아쉬워하는데 아니 그런 일이 있었으면 나랑 얘기를 했어야지. 그럼 우리가 당장 그놈을 조용하게 시키겠는데 9년이다. 아니 근데 이 옷차림은 왜 이렇게 된 거예요? 아무리 9년 동안은 깜빵에서 썩었다 쳐도 제 건물주제요. 그러자 아이고 이놈이 또 땅이 꺼지게 한숨을 내쉬는데 저는 9년 동안 제 인생에서 그 죽은 놈이 제일 빌런인 줄 알았는데 근데 사실은 이 내 집안에 있더라고요. 내 9년 만에 나오자 글쎄 이 마누라가 싹 다 빡빡 끌어 챙겨서 도망을 가버린 게 아니겠습니까? 이 무슨 놈이 팔자가 이렇게도 꼬인다죠? 하지만 그래도 저 괜찮아요. 여기 이 동네 음식점에서 주방 일을 배우고 있는데 먹고 살만합니다. 그러자 자다가 이 문득 뒤에서 가방을 들다가 이 다시 내려놓고는 얘기를 하는데 그 골치 아픈 얘기는 다음날 내 사무실에 와서 다시 하고 자 오늘은 우리 그냥 술이나 한잔 진하게 합시다. 이어 다들 술잔을 드는데 이 추나 혼자서 일어나는 거였다는. 그러자 다들 뭐 화장실에 가거나 아니면 가게 일을 보러 나가는 줄로 알았었는데 여러분 이 추나가 뭘 하러 갔었는지 아십니까? 조금 있다가 문을 똑똑 두드리며 추나가 들어오는데 그녀가 글쎄 이 큰 쟁반에다가 글쎄 2만 위엔짜리 묶음 10개를 쌓아서 들고 들어오는 게 아니겠습니까? 양꺼 저는 이 노래방 사장님 추나인데 양꺼 저 오래전에부터 자다의 딸의 영웅담을 많이 들어왔었고 존경해 왔었거든요. 근데 오늘 처음으로 우리 가게에 와주셔서 이 참으로 영광인데 하여 저 딸 거를 대신하여서 이 빤서를 할 기회를 주시겠습니까? 그 추나가 글쎄 이 10만 위엔이 돈 묶음을 라오양이 앞에 주는 게 아니겠습니까? 그러자 야야야야 이 자다 일당들은 다들 휘두그레 해졌는데 뭐야 마사나 너가 시킨 거야?
하지만 마산도 놀라서 대가리를 절레절레 졌는데요. 아이고, 나 아직 이 여자랑 그 정도로 못 친했습니다요. 그러자 아야마야, 이 여자가 이러한 생각을 했었다고. 네, 이 추나가 눈치가 백단인 게가요. 아까 자다가 갑자기 가방을 잡더니 이 다시 놓으면서 오늘은 말고 다음날 그 자신이 시계점으로 와서 다시 얘기를 하자던 게 왜 그런 거겠습니까? 이 자다가 갖고 온 현금이 충분하지 않아서 다음에 가게에서 챙겨주려고 그런 게 아니겠습니까? 그럴 때 추나가 나서서 이 자다를 대신하여 빤서를 이렇게 척하게 되면 그야말로 그 자다의 마음속에 깊게 인상을 남기겠죠. 이 다들 뒤통수를 한 대씩 얻어맞은 것처럼 띵해 있는데 딸거, 이 추나가 술 한 잔 올리는데 딸거, 이참에 저 딸거한테 부탁 하나만 드려도 될까요? 그제? 그럼 그렇지. 그제 앞뒤가 맞아 떨어지는데 이 부탁할 일이 있으니 그렇지. 아니면 여자가 어떻게 이 처음 보는데 10만 위엔짜리 빤서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? 이 여자들과 얘기하는데 추나야, 어찌됐든 너 금방 맺었다. 내 자다의 멘트를 톡톡히 올려줘서 그래. 그래. 그 부탁이란 게 뭔데? 이 딸 거 다 빤서를 주마. 그러자 추나가 쌩글쌩글 웃으며 얘기를 하는데 저 금방 양꺼의 이야기를 잘 들었는데요. 이 돈을 더 준다는데도 딸거한테 건물을 넘기다니요. 이야말로 이게 중칭중이 즈런이 아니겠습니까? 근데 깜빵에서 오랫동안 고생하시고 나오셨는데 주방에서 일하다니요. 이야말로 또 따잘쇼용이 아니겠습니까? 그래서 말인데요, 딸거, 저희 가게도 아직 영업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아직 든든한 칸창즈가 없습니다요. 그러니 양거를 어떻게 저희 가게 칸창즈로 봐주시게 하면 어떨까요? 저 월급 많이 위에네 또한 연말에 성과금 면목으로 잘 챙겨드리겠습니다. 그러자 그거 뭐라고? 아야마야, 아야야야야야야야야, 我的妈呀! 그 자다는 물론이고 마산의 곁에 부하놈들까지 다들 입이 그냥 떡하니 벌어졌다고 하는데 여러분, 이게 어디 추나가 자다를 보고 도와달라고 하는 거겠습니까? 그 추나가 자다를 위해 또 그 하늘 같은 멘즈를 챙겨주는 게 아니겠습니까? 이 나이 50을 넘고 금방 깜빵에서 나온 놈한테 월급 많이 위엔 대우를 해준다는 게 이게 어디 말이 되냐고요, 이게. 와, 이 곁에서 마산도 혀를 끌끌 차는 거였다는데 딸거, 부끄럽지만 내 마산도 이미 25년 동안 이 바닥에서 뒹굴었지만 하지만 내도 이러하게 매짝에 빤서를 못합니다. 네, 마산이 만약 이러한 머리가 있다면 아직도 이러고 살겠습니까? 네, 강호라는 거 이렇게 이 사람 마음을 뒤흔들어 놓으면서 놀아야 된다는 건데 이러한 빤설 효과를 얻으려고 10만 위엔이 아니라 1억 위엔을 그냥 줘보세요. 그 자달 마음이 흔들리겠습니까? 강호란 이렇게 이 기회를 잘 봐야 된다고 하는데 이 여자달과 곁에 라오양을 보고 자네 생각은 어떤가 하고 묻는데 그 라오양은 이미 이 눈물바다로 되어 있었다고 하는데 딸거, 내는 그냥 깜빵에서 썩다 나온 다 늙은 전과자 신세인데 이 다짜고짜 10만 위엔에 월급이 10,000 위엔이라뇨. 저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. 그렇게 라오양은 허술한 옷을 버리고 이 아래 위로 멋진 양복 차림으로 그 추나 가게 칸창즈로 일했었다고 합니다. 이어 그로부터 불과 며칠 뒤 이 가게 문이 벌컥 열리더니 한 무리 손님들이 들어오는데 그런데 말입니다. 이 들어오는 놈들은 한 10서너 명이나 되는 나그네들이었었는데 이거 뭐죠? 그 분위기는 흡사 이 전문 사람을 잡는 도살자 분위기인 게 아니겠습니까? 이 강아지가 개장수를 보게 되면 다짜고짜 쫄듯이 우리 인간들도 똑같다는데 딱 봐도 이들은 이 대건달들 같은데 이거 이제 간창질을 한 지 며칠이나 됐다고 이런 것들이 들어온다니. 이 라오양은 땀을 삐질삐질 흘리면서 어서 오세요. 손님들 여기 좋은 자리로 모시겠습니다. 하지만 그 혹시 여기 여사자의 가게 있니? 우린 여사자를 보러 온 게다. 그러자 우리 추나 사장님을요? 왜요? 무슨 일이시죠? 그러자 하하하하 그 중에 대가리를 서는 놈이 통쾌하게 웃어대는데 내는 우리 딸거의 의형제
리정광이요. 우리 딸그가 맨날 술자리에서 그렇게도 추나 하고 노래를 불러대서 그 얼굴 한 보러 온 게요. 그러다 딸그의 친구요. 그제야 라오양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거였다는데 이거 며칠 만에 칸창즈를 그만둬야 했었는데 이 딸그의 친구라니까 살았다고요. 하지만 이때 리정광? 진짜 리정광이시요? 아니 주방에서 일을 보던 추나가 막 달려오는 거였다는데 저 정말로 차오양 구역의 강바즈 리정광 따거 되십니까? 아이고 영광입니다요. 네, 그 낭만이 있던 시대에는 여자들도 강호색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고 매우 숭배하였다고 하는데 이 자리에 척 앉아서 이 술잔이 몇 번 오가자 리정광은 역시나 우리 딸거의 사람 보는 눈 기가 막히다니까. 추나 자네는 그야말로 여중호걸로서 만약에 남자로 태어났었으면 내 리정광보다도 더 매짜게 살겠겠소. 하하. 그러다 아이고 꽝거 뭐 별 말씀은요. 이 리정광이 또 어디론가 전화를 넣는데 여기 지금 어느 가게인데 그 쓸만한 애들 데리고 오라. 그러다 왜요? 이 칸창즈 라오양이 또 바짝 긴장했다고 하는데 이거 왜 지금 분위기가 좋다가 사람을 부르는 게지? 설마 이 우리 가게를 작살내버리려고? 그 라오양이 또 땀을 삐지삐지 흘리는데 이 문이 똑똑 두드려지면서 한 30여 명이 들어오는데 하지만 말입니다. 네, 그들은 뭐 라오양이 상상했던 것처럼 물론 깡패 건달들이 아니었고 요 다들 이쁜 아가씨들인 게 아니겠습니까? 리정광이 얘기하는데 그 노래방에 아가씨가 없어서야 그게 장사가 되겠소. 자, 내 딸 거를 대신한 선물이요. 그러자 여러분 이 아가씨를 구하는 것도 뭐 쉬운 일이 아니었다고 합니다. 아가씨를 구하려면 첫째로는 장사가 잘 돼야 되고 또한 둘째로는 이 가게 사장님 주먹이 빵빵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래야 이 아가씨들 입장에서는 얻어맞지 않고 안전하게 큰 돈을 버는 게 아니겠습니까? 하여 추나는 이제껏 아가씨를 못 구하고 있었는데 너무나도 감동되어서 눈시울까지 붉어졌다고 하는데 이어 리정광이 보내준 아가씨들 덕분에 그 추나의 가게는요 생기가 막 넘쳐나며 장사가 대박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. 하지만 또 어디 리정광 뿐이겠습니까? 하루는 또 갑자기 수백 명의 손님들이 한꺼번에 우르르 몰려 들어왔었는데 뭐야? 자리가 모자라? 그래도 괜찮다. 자리가 모자라면 서서 마셔 이것들아. 네, 최즈광 우리 딸 거 멘즈를 제대로 챙겨줘야 될 게 아니겠니? 네, 펑타이시 강바즈 최즈광 아시죠? 그 베이징 곳곳의 물류 관리는 다 거의 이놈이 맡았었고 하여 이놈이 말 한마디에 300~400명이 젊은 주먹들이 모이는 거는 일도 아니었다고 합니다. 또한 두자의 하성에 각 지역의 건달들이 다 찾아와서 매상을 올려주며 멘즈를 줬었다고 하는데 그러면 여러분 전에 추나가 했었던 게 어디 10만 유엔짜리 빤설이겠습니까? 그야말로 추나의 인생을 확 바꿔주는 일생일대의 기회가 아니었겠습니까? 그러면 여러분 모든 거 다 이렇게 잘 되고 있는데 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? 그 짜릿하고 아짜아짜한 이야기 다음 회에 계속하겠습니다. 재밌게 시청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쾅쾅 박아주시고요. 다음 회에 또 再见